이 전설의 묘미는 아무래도 판타지와 같은 그런 스토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전설은 귀신의 아이를 낳은 도화녀와 그의 아들인 비영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도화녀를 궁으로 부른 신라의 사륜왕. 왕은 그녀를 후궁으로 삼으려 하지만 남편이 있던 도화녀는 완곡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왕이 주색에 빠져 나랏일에 소홀해지자 결국 폐위되어 죽게 되는데요. 왕이 죽은 지 2년 후 결국 도화녀의 남편 역시 죽게 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며칠 뒤 죽어서도 도화녀를 잊지 못한 사륜왕이 그녀의 앞에 나타나는데요. 도화녀와 7일간을 함께한 사륜왕. 그 후 여인은 비형랑이라는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실에서 비형랑을 데려다 키웠는데 이 비형랑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귀신들과 어울려 논다는 것. 이를 기이하게 여긴 왕이 비형랑에게 귀신들과 함께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으라 하는데 이에 비형랑과 귀신들은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이를 귀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간계뿐만 아니라 귀신의 세계까지도 아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던 4차원 소년 비영랑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꾼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조동신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꾼 이승에 도전하는 조동신. 어떤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이번 이야기를 만드셨는지요? 예, 그 비형랑이 이 세계에서 살다가 저 세계에서 살았다는 점을 착안해서. 근데 만약에 이 세계에 있게 된 게 그 다른 전설에서 보니까 그 왕이 진평한테 쫓겨났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복수를 한다는 설정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배경을 그 복수로 좀 부각을 좀 시켰습니다. 바꾸셨군요. 예. 좋습니다. 우리 조동신 씨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민지연은 부유한 건설업자의 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에 오는 길에 택배용 오토바이에 치일 뻔하죠. 하지만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지연. 아빠 신발이네? 늘 바쁜 아빠가 오늘은 웬일로 일찍 퇴근하신 걸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신다고 하네. 저녁 준비를 하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가정부. 오늘은 사골곰탕이에요? 요즘처럼 추울 때는 이게 좋아. 사장님. 저녁 메뉴는 사골곰탕. 가정부는 지연에게 아빠를 모셔오라고 부탁하는데 오랜만에 아빠 민 사장과의 오붓한 저녁을 생각하며 들뜬 지연.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다. 지연이 서재에 들어갔을 땐 이미 아빠 민 사장은 숨을 거둔 후였다. 민 사장의 죽음은 타살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아령처럼 둥글고 묵직한 둔기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살인에 사용됐을 법한 단단한 물건들을 대상으로 혈흔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불 꺼봐. 천이나 물로 닦아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혈흔도 어두운 곳에서 루미놀 씨앗과 접촉하면 푸른 형광색을 띠게 돼 있다. 그런데 혈흔이 안 나타나는데. 서재 어디에서도 범행 도구는 나오지 않았다. 특별히 사라진 금품도 발견되지 않아서 원한에 의한 살인에 무게가 실어졌다. 뭔가 특별한 일 없었나요? 없었어요. 한 달 전부터 이상한 편지가 왔었어요. 이상한 편지요? 한 달 전 어느 날, 그날도 민 사장은 집에 일찍 퇴근해 있었다. 문을 꼭 닫고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민 사장.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이 서재 문을 열었는데 지윤이 왔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쉬어라. 네. 그런데 서재를 나서려는 지연의 눈에 구겨진 편지 한 통이 들어봤다. 다음 날 다녀오세요. 그래. 지연은 아빠 민 사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 호기심이 많기도 했지만 어제 불안해 보이던 아빠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시선이 멈추는 지연. 편지는 민 사장 앞으로 온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데 봉투 안엔 편지 대신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 사진. 그리고 뒷장에 정 박사를 기억하느냐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 뒤에 정 박사를 기억하느냐고 적혀 있었다고요? 네. 선배님, 쓰레기통에서 사진 한 장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또 한 장의 사진. 이번에도 역시 다리 사진이었다. 그리고 뒷장에 적혀있는 죽을 사자. 다리 사진이라 뭔가 생각이 난 듯 다시 서재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살피는 형사. 그리고 민 사장의 책상 위에서 액자 하나를 발견하는데 액자 속 사진도 다리였다. 증거물로 찾은 사진과 비교해보는 형사. 세월이 흘러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놀랍게도 두 사진 모두 같은 다리의 사진이었다. 도대체 이 다리의 정체는 무엇인 걸까? 이건 뭐죠? 아, 이건 20년 전쯤에 아빠가 첫 번째로 공사한 사진이에요. 매일 보던 사진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지연. 그제야 아빠에게 배달된 의문의 사진이 아빠가 건설한 8천교라는 걸 알게 된다. 다리, 정 박사, 그리고 살인이라. 사건 당일 민 사장을 방문한 사람은 두 사람. 왜 민 사장 집에 갔어요? 첫 번째 방문자는 강전무였다.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과 지연과 아들의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 찾았다는 강전무. 결혼을 하지만 추진하기 강전무가 나간 후에도 민 사장은 살아있었으니 일단 용의선상에선 제외됐다. 민 사장을 찾은 두 번째 방문객은 박창일. 박창일은 민 사장 회사의 건축 설계사이자 딸 지연의 애인으로 민 사장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다. 그날 시장에 가려던 가정부는 서재에서 나는 큰 소리에 문을 열어봤다고 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장님. 단단히 화가 나 창의를 몰아세우는 민 사장. 그게 민 사장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당신이 방문한 시간은 3시 30분. 민 사장 사망 추정 시간하고 일치해요.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창일. 하지만 민 사장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에 대해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형사가 지연의 집으로 찾아봤다. 이 사진 속의 다리, 사진 뒤에 써 있었다는 정 박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서요. 아버님하고 정 박사는 정말 악연이더군요. 고고학자 정문식 박사가 그 하천 유적과 배후의 언덕에서 꽤 큰 규모의 청동기 시대 유적을 발굴했기 때문이죠. 매우 어렵게 수주한 공사이고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유적 때문에 중단되면 회사가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세상은 민 사장 편이었어요. 민 사장은 무슨 수를 쓴 건지 개발 허가권을 얻어서 하루아침에 유적지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물론 정 박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요. 그럼 정 박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정 박사를 비롯해 일가족이 죽고 지금은 조카 한 명만이 살아 있습니다. 조카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놀라지 마세요. 지연 씨 회사 직원이더군요. 네? 뭐라고요? 그리고 정 박사의 조카는 바로 지연의 애인 박창일이었다. 오빠가 정 박사의 조카라고? 아니길 바랐건만 고개를 끄덕이는 창일. 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 사장이 죽던 날 당신을 부른 건 당신이 정 박사 조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당신은 외삼촌 복수를 하기 위해 민 사장 회사에 입사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민 사장이 당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당신을 해고하려 하자 당신으로선 어떤 조치가 필요했겠죠. 나가! 당장 나가! 삼촌의 복수를 위해 민 사장 회사에 취직, 지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창일.
하지만 민 사장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자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민 사장을 죽였다는 것. 정 박사의 조카라는 사실만으로도 창일은 민 사장 살인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아니에요. 나 사장님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라면 왜 이 회사에 입사한 겁니까? 외삼촌 죽고 난 어느 날 외삼촌을 잘 안다는 골동품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골동품상은 유물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일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민 사장이 자신을 찾아와 감정을 해달라며 유물 한 점을 꺼냈다고 했다. 그런데 민 사장이 가져온 유물은 거의 국보나 다름없는 청동기 시대 거울. 골동품상도 자주 볼 수 없었던 귀한 물건이었다. 이거 국보글인데 이런 귀한 걸 어디서 나셨습니까? 20년 전 다리 건설 당시에 빼돌린 청동기 시대 유물이 분명했다. 하지만 민 사장은 청동 거울을 팔지 않았고 이를 아쉬워했던 골동품상이 창일에게 접근해 일을 꾸몄다는 것이다. 그 남자를 취직을 시켜준 대신 나보고 지연이에게 접근해서 청동고를 빼돌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를 처음 본 순간 전 정말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람 말 따를 수가 없었죠. 정말이에요. 믿어줘 지연아. 지금 청동 거울은 있나요? 아빠만 알고 계셨는데 제가 서재를 뒤져볼게요. 창일 씨, 그 골동품상이 누굽니까? 골동품상과 청동 거울,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음 날 창일의 진술에 따라 골동품상의 집을 찾아간 지연과 형사.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다. 한동안 비어져 있었던 듯 황량한 느낌마저 들었다. 곳곳에 널려있는 골동품과 유물들만이 이곳이 골동품상의 집이란 걸 알려줄 뿐이었다. 그때였다. TV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지연. 골동품상의 결혼 사진. 그 속엔 지연이 잘 알고 있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그날 오후 집안에 일이 있다며 며칠 휴가를 달라는 가정부. 며칠 휴가 좀 주면 안 될까 해서. 네, 그러세요. 그래, 다음에 봐. 가정부가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사이 지연은 무언가를 꺼내 들여다보고 있다. 집을 나서려던 가정부의 눈에 지연이 들고 있던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거 뭐지? 아줌마 모르실 거예요. 아빠가 가장 아끼던 청동 거울인데 아빠 생각나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래. 청동 거울을 보자 당황하는 가정부. 그러자 갑자기 가정부가 칼을 딱 빼더니 지연을 찌르려고 합니다. 사실 난 이걸 찾기 위해서 너네 집에 온 거야 하면서. 근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이 옮겼던 벽작 안에서 창일이랑 형사가 뛰어나와서 가정부를 붙잡습니다. 가정부가 골동품상의 아내라는 걸 안 순간 지연은 그녀가 범인임을 직감했다. 오늘은 사골이 없습니다. 그거 어떡해. 그날 아버지는 날카로운 흉기가 아닌 뭉뚱한 동기로 맞아 돌아가셨지만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죠. 당연해요. 살인 무기는 냄비에서 끓고 있었으니까. 범행 도구는 바로 사골이었죠. 2kg이 넘는 통사골은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고 범행 후 톱으로 썰어서 끓이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사골은 핏물을 빼야 하는데 그날 아버지를 죽이고 톱으로 자르는 바로 넣는 바람에 이물질과 거품이 많았던 거죠. 저 톱이 바로 그 증거예요. 물로 씻어도 루미노를 뿌리면 쉽게 혈흔을 찾아낼 수 있죠. 두고 봐. 통사고를 민 사장 범행에 사용한 뒤 곰탕을 끓이기 위해 톱으로 썰었다면 이 톱에 혈흔이 남아 루미놀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하얗게 나타난 혈흔. 완전히 은폐했다고 생각했던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살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가족이 단출하니까 몇 달 전 지연의 집 가정부로 취직한 골동품상의 아내. 그녀는 남편을 통해 민 사장 집에 청동 거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청동 거울이 있는 위치도 또 청동 거울의 모양도 모르는 가정부로서는 이를 알아내기 위한 미끼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사진이었다. 정 박사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보내면 그 청동 거울을 꺼내 확인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 사장이 집을 비우길 기다렸다가 서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정부. 민 사장의 집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사람은 지연과 가정부뿐이었다. 사진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민 사장은 청동 거울을 꺼내보았고 가정부는 청동 거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다. 골동품상을 통해 창일의 존재를 알고 있던 가정부는 창일에게 혐의를 돌리기 위해 창일이 정 박사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려 갈등을 일으켰고 창일이 돌아가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범행에 착수한다. 무슨 일이에요? 2kg이 넘는 통사물로 민 사장을 내리친 가정부. 민 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가정부는 설치해두었던 몰래카메라를 통해 민 사장이 숨겨놓았던 청동 거울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 불러놓은 택배기사에게 훔친 청동 거울을 넘긴 후 가정부는 범행 도구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톱을 이용해 단단한 사골을 자르고 곰국을 끓여 완벽하게 살인 도구를 없앤 가정부. 그런데 지연이 그날 저녁 끓고 있던 사골곰탕을 기억해낸 것이다. 민철수 사장 살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지연의 기지로 가정부는 체포되고 청동 거울은 회수되었으며 그 지연은 그 청동 거울을 박물관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동신 씨.